안녕하세요. 소링타로입니다. 이번에는 5월 한 달간 보여지는 전반적인 운의 흐름을 말씀드리러 왔는데요. 리딩 순서에는 이성운, 그리고 금전과 직업운, 취업과 시험운, 대인관계운, 그리고 마지막엔 5월을 기점으로 흐름의 조언을 좀 담아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카드뿐 아닌 저의 직관력을 담아서 오랜 시간 걸쳐 리딩을 담아냈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참고해서 더욱더 행복하고 평안한 5월을 보내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카드는 다 따로 뽑았기 때문에 셔플 장면 없이 바로 카드 선택을 해주시고요. 번호는 랜덤이기 때문에 꼭 번호 공개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꼭 행복하고 평안한 5월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분의 5월 전반적인 운의 흐름을 봐드릴 텐데요. 리딩 순서는 이성운, 연애운, 재회운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금전운과 직업운, 그리고 취업과 학업운, 또 다음은 대인관계운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5월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성과 관련된 운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 연애 쪽에서 1번 분에게 여황제라는 카드와 소드 5번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쩌면 1번 분은요, 누가 봐도 정말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일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뭔가 아니라고 부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나는 딱히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하시더라도 자신이 보는 스스로의 모습보다는 타인, 특히나 이성들이 보는 1번 분은 굉장히 매력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엔 꼭 얼굴이 전형적인 미인이나 미남이 아니더라도 특유의 분위기나 목소리 또는 옷이나 액세서리로 스타일링 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좀 매력이 있다. 뭔가 이성적으로 끌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연예인으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 좀 배우 중에서 이제 여성분은 김고은 님이나 이청환 님이 좀 떠오르는 것 같고, 남자 연예인 쪽으로는 손석구 씨라던가 이도현 씨와 같은 느낌으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네 분 다 사실 미인과 미남이시긴 하죠. 근데 뭔가 외모보다도 뚫고 올라오는 어떤 끌리는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요즘에 좀 많이 뜨는 이청환 님은요, 늑대 유혹대랑 지금이랑 외모 자체는 비슷한데 시간이 좀 흐를수록 그 세월에서 오히려 고혹한 아름다움이 올라왔듯이, 그리고 또 최근에 손석구 씨도 어떤 드라마 중, 그러니까 나의 해방일지라는 곳에서 나온 모습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듯이 외모에서만 한정될 수 없는 사람 자체의 매력이 있는 겁니다. 어떤 풍기는 분위기나 옷 스타일, 목소리나 발성, 눈빛, 또 노래할 때 목소리가 좀 매력적이고 사람이 확 달라 보인다든지. 아무튼 예를 좀 구체적으로 드렸는데요. 1번 분이 바로 이성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5월에 1번 분이 갖고 있던 본연의 매력들이 이성들에게 많이 어필이 되는 달이에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을 하면요, 이렇게 매력이 있고 끌리는 사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연애가 마냥 쉽지만은 않다고 보이긴 해요. 사실 1번 분은 이성들에 대한 경계심이 좀 많다고 보입니다. 원래 그런 부분도 조금 있긴 한데요. 특히 이번 5월에는 조금 경계심으로 인해서 좀 공격적이고 예민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것은 특히나 새로운 이성들에게 표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1번 분이 뭔가 예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서 기다린다기보다는요, 좀 시간이 빨리 지나기를 바라면서도 어느 정도 포기할 듯 말 듯 하면서도 동시에 내심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이성들이 1번 분에게 매력을 느껴서 다가오려고 할지언정 1번 분께서 서로 교류를 하고 주고받기보다는 뭔가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커서 상대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좀 다가가기 어렵고 예민하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외모 보고 다가왔는데 뭔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1번 분이 원래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시기적으로 좀 그런 게 있고, 특히 5월에는 이성운과 매력운은 아주 높은데 벽을 치고 있는 느낌이며, 너가 어떤지 내가 따져보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나의 모습과 부드러운 태도는 굳이 하고 싶지 않다. 너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쉽게 다정하게 해줄 것이냐? 기대하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맘에 들고 만나고 싶다면 이런 나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노력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애 성사에는 외부적인 흐름보다는 1번 분의 내면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5월에 유독 그렇다고 하니까 연애운을 잡고 괜찮은 이성을 놓치고 싶지 않고 굳이 지나간 과거도 정리하는 쪽으로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싶다면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열어두시는 편을 좀 권장을 드려볼게요. 과거 인물들과 인연은요, 아예 없다기보다도 그냥 1번 분께서도 어떤 두려움과 그냥 더 이상 엮이는 것이 나에게도 좋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냥 이대로 더 보자. 하지만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기다린 시간이 길어서 이젠 나도 지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면도 있어서 새로운 이성이든 과거와의 인연이 되었든 1번 분의 내면에서 모든 방향이 좀 잡힌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라면 1번 분께서 특히 5월에는 굳이 과거는 더 이상 붙잡지 말고요. 새로운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낫고, 위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과도한 경계심으로 인한 경직된 마음을 풀어서 괜찮은 사람을 놓치지 않는 편이 더 좋아 보이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1번 분의 5월 금전운과 직업운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1번 분의 5월은 돈을 많이 모아야 하고 저축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꼭 돈이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하나 인내심을 갖고 새로운 것을 위해서 구축하고 준비를 하는 달이라고 하네요. 무언가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한 달은 아닌데요. 그냥 지금은 굳이 많은 것을 낭비하고 지출하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 모아야 할 때다. 왜냐하면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나는 그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지금 놀고 싶은 것 참고 갖고 싶고 사고 싶은 것을 잠시 내려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예 백지 상태는 아니고요. 1번 분이 뭐 기존에 뭔가 하던 거나 준비하는 것들이 있고 다만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이 좀 열리는 느낌입니다. 사실 어쩌면 1번 분은 5월에 좀 기존에 하던 것들에 대한 권태감이 사실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런 권태로움과 지루함 속에서 변화를 좀 더 갈구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한 새로운 목표와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5월은 금전적으로야 뭐 저축을 하고 모아야 할 시기긴 한데 그렇다 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한 필수적인 유익한 지출은 하시는 편이 낫다고 보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유희나 욕구는 조금 절제하는 편이 좋고 그러실 것이라고도 보이지만 내가 투자해야 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쓰셔도 돼요. 왜냐면 보통 뭐 그렇게들 말을 하잖아요.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제대로 첫 단추를 잘 끼우고 타이밍을 놓치면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시작 자체에 어느 정도 돈과 시간을 투자하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막 뭐 충동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1번 분께서 꽤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높은 위치까지 오르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특히 이처럼 5월에는요, 중요한 목표에 투자할 시기이고, 나의 권태로움이나 지루한 부분이 오히려 나의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에너지가 음에서 양기운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성장하고 다져나가는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1번 분이 뭐 취업이나 시험들을 준비하고 계신 경우 오늘 좀 봐드릴게요. 네, 1번 분의 취업이나 시험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 직업 관련한 운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에 하던 것에 대한 권태감과 지루함이 좀 커질 수 있는 달이라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5월에 1번분이 준비하던 취업이나 시험 부분에서 포기하고 싶고 내려두고 싶고 쉬고 싶은 감정이 좀 크게 올라올 수는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때의 마음을 많이 돌아보고 다잡게 되는 시기라서 꼭 나쁘게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전에 1번분이 취업이나 시험 부분에서 한번 크게 좀 낙심을 했던 기억이 커서 그로 인한 지금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지고 준비하는 기간에서 점점 붕 뜨고 무기력해졌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1번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어도 실제로 포기하진 않는다는 거죠. 약간 마음이나 감정적인 부분은 내 맘대로 통제는 어렵더라도 결국 그것을 개선시키고 고쳐나가기 위해서 계속 골똘히 고민을 할 겁니다. 사실 이제 좀 얼마 안 남았다고는 하거든요. 그만큼의 공백이나 기다림이 길었던 1번 분이라면 이제 결과가 좀 나오고 결실을 맺는 데에는 거의 임박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소드 9번이랑 완두 9번을 보시면 사실 과거 상황에 대한 부분에 비해 지금 상황이 더 나빠질 일도 별로 없고요. 지금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이제 기둥 하나만 더 세우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인내심을 거쳤고 지쳤을 수 있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는 1번 분에게는 나아가는 선택이 있기 때문에 끝끝내 해내시게 될 것을 좀 관통을 하시고 바라보시면 좋겠네요. 여기서 좀 조언 카드들을 뽑아봤는데요. 역시나 인내심과 내가 지나왔고 앞으로 갈 길에 대한 고민과 개선점을 좀 생각을 하게 되며 지금 아마 많은 것을 꾸리고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시는 편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감정이 들게 된 근원에는요, 남들과 좀 비교로 인해서 조급했다고도 보여지고 내가 나만의 방식의 길을 가고 페이스에 맞추기보다는 남들은 이렇게 하던데, 남들은 이만큼 하던데 라면서 계속 저울질을 하고 결국 나한테 맞지 않는 방식으로 따라가려다 보니까 버거웠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취업이나 시험 등과 같은 것은요, 어떤 기한이라든지 날짜가 명확할 순 있지만 그 날짜만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그 결과까지 가는데 과정을 좀 더 스스로 잘 통제하면서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가시는 편이 오히려 남들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더 단축이 되고 같은 시간 속에서도 더 알찬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1번분은 5월에 너무 급하게 나아갈 것 없다는 거죠. 너무 같은 생각만 오래 할 것은 없어도 너무 또 급하게 결과만 내려고 급급할 것 없이 조금은 천천히 생각을 하고 개선할 점을 먼저 찾은 다음 나아간다면 중도에 갑자기 현타가 오거나 내려두고 싶은 마음은 잘 안 들 것이라고 하네요. 이처럼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좀 속도를 늦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1번분은 포기하지 않고 개선점을 찾으실 것이기 때문에 더 강조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1번분의 5월 대인관계운을 좀 보겠습니다. 5월의 대인관계운은요, 1번분은 굳이 막 새로운 사람을 사귀려 하거나 만나러 다니는 달은 아니라고 해요. 5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봄이 좀 만연하고 날씨도 좋지만 앞서 말한 상황들을 쭉 보면 실내에 있거나 본인 혼자 골똘하게 집중하는 시간들과 휴식하는 상황들이 많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굳이 외로움을 느끼지도 않고 내가 자발적으로 혼자 있고 싶은 생각, 그냥 기존의 인연들 정도와의 교류. 그치만 실제로 만나러 다닌다거나 그것보다도 온라인 연락 정도가 더 많긴 할 텐데요. 하지만 그런 본인 바램보다도 필연적으로 닿게 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까 말한 내가 무언가 새로 시작을 하고 목표하는 바에 따라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은요, 1명에서 한 2명 정도라고 보여지고, 이는 개인적인 좀 재미를 위해서 만나는 사람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일적인 거나 내가 배우는 것이든 분명히 나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금전적인 부분을 지출을 해서 만나게 될 수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뭐 배우는 것에 뭐 만나는 선생님이나 조언자가 될 수 있겠어요. 또는 1번 분이 현재 취업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아마 나에게 돈을 주게 될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도 보여져서 취직에 성공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일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연관된 대표 인물과 인연이 생기는 거죠. 아무튼 이처럼 막 뭐 놀러 다니는 분위기, 뭐 사람들을 많이 사귀는 느낌의 5월은 아니지만 모두 스스로 원해서 유지되는 흐름이고요. 올해는 아니어도 적어도 5월 달만큼은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 갈고 닦는 데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1번 분에게 5월 한 달 그리고 전반적인 조언을 드려볼게요. 조언에는 둥글게 뜬 되게 밝은 보름달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기 밑에 좀 보시면은 바다에는 아주 좀 귀엽게 생긴 돌고래가 물 밖으로 튀어오르는 모습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뭐 배경이나 환경은 다소 어둡고 고요하며 음의 기운이 좀 가득 차 보이긴 하는데 잘 보면은 보름달이 이 카드의 절반 가까이를 좀 차지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또 밤인데도 불구하고 이 달빛 덕분에 바다와 돌고래의 형상도 잘 보이지요. 이거는 1번 분의 어떤 창의력과 예술성을 좀 상징을 하거든요. 물론 1번 분이 꼭 예술을 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뭐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또 심지어 나를 다스리는 부분에서도요. 기존의 고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나아가거나 발전하기 어려워요. 이처럼 뭐 전체적인 삶, 모든 곳에서 나만의 방향성, 뭐 창의력, 아이디어가 기반이 된다면 단순하고 진부한 생각보다는 더 당차게 또 재밌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처럼 타로 상담가 같은 사람도 저는 본업으로 실제 상담을 메인으로 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저의 메시지를 담아 보내드리는 것도 하나의 내 일의 뭐 창의력이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듯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닿아서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저의 비전 또한 같이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1번 분의 상황 자체는 당장 엄청 뭐 재밌거나 막 힘차게 뛰어가는 상황은 아닐지라도 결국 상황보다는 1번 분이 갖고 있는 어떤 목표와 재능,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성찰의 힘, 이런 것들이 이 밤의 상황에서도 모든 걸 비추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하지만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태양이 뜨고 아침이 오듯이 결국 상황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내 마음과 행동이 찾아올 뿐입니다. 또 창의력은 나의 직관력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각을 좀 더 확신하고 믿으면서 나아가시게 된다면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금 다잡을 수 있는 힘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경계심과 예민함은 좀 내려두고 자신과 타인을 좀 더 너그럽게 바라보면서 이 시기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1번 분의 앞으로를 응원하면서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 분의 5월 전반적인 운의 흐름을 봐드릴 텐데요. 리딩 순서에는 이성운, 솔로이신 경우와 연애 중이신 경우, 그리고 재회운을 봐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금전운과 직업운, 그리고 취업과 학업운, 또 다음은 대인관계운,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과 관련된 운을 보겠습니다. 이번 분이 솔로이신 경우라면 사실 지금 전 남친, 전 여친을 아직도 마음속에서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한 상태라고 해요. 근데 막 좋게 남아있는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헤어진 사람을 좋게 남아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제 말은 뭐 막 애절하고 뭐 이 사람이 참 좋았는데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직도 이 사람에 대해 좀 부정적 감정이 크고 화가 났던 부분들이 다 사그라들지 못해서 아직 다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이 좀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5월에는 본인 스스로가 뭐 그닥 연애나 이성에 관심이 없는 달이라고 해요.
막 봄이 오니까 꽃도 피고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데이트하는 모습들이나 좀 뭐 러브스타그램을 올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뭐 이번 분이 다시 연애를 하면 어떨지, 새로운 사람을 만날지 문득문득 호기심은 생기다가도 그냥 다 귀찮고 혼자인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스스로가 좀 연애에 대해서는요, 뭐 노력하고 싶다거나 뭐 나아가고 싶지 않은 의지가 좀 보여져요. 근데 그냥 이렇게 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이 될 사람은 나타나겠지. 자신의 삶이긴 하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제3자처럼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 만날 거면 급하고 뭐 빨리 만나지 말고 좀 신중하게 오래 갈 사람인지도 다 경험해 본 다음에 시작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한마디로 전반적으로 전혀 급하지도 않고 썸 타는 사람이 생기든 대시를 받든 엮이는 이성이 있어도 절대 쉽게 연애할 생각은 없습니다. 막 누가 날 좋아한다고 하거나 소개팅을 해준다 해도 막 100%안 내킨다까진 아닌데 그냥 뭐 50%나 40% 정도로 내키는 거죠. 그리고 뭐 고마워서 또는 미안해서 연락을 받아준다든지 만나준다든지 소개팅이나 애프터를 응한다든지 굳이 뭐 남을 위해서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지도 않고 이 달에는 오로지 나만 생각을 하고 나를 가장 챙길 것이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 나부터 편안해야지 뭐 안 그러면 누굴 만나고 사귀겠냐. 뭐 이런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함부로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이 과거 인연으로 인한 정리가 더 필요해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어떤 감정을 잘 행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는 이번 분이 연애 중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5월에는 관계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만난 기간이 그리 짧지는 않거든요. 몇 년 또는 장기 연애를 했을 수 있겠다 싶어요. 또는 만난 기간이 뭐 그닥 길지 않더라도 그 기간에 비해서 굉장히 자주 만나고 서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합니다. 굉장히 두 분의 관계는 많은 걸 나누고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뭔가 이 시기에는 앞으로 뭐 더 만나는 게 좀 맞을지, 서로 더 맞추고 만날지, 아니면 정리를 하고 그냥 서로 새로운 인연을 찾아 나갈지, 이런 생각에 잠길 수 있습니다. 두 분이 뭔가 분명히 강하게 안 맞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속 시원하게 말을 하고, 개선하고, 해결해 나가는 노력도 많이 없었을 수 있고, 대화 자체도 점점 좀 줄어드는 듯하고, 차라리 좀 제대로 싸우고 화해를 하면 서로 뭘 불편해하고 안 좋아하는지 캐치해서 맞추면 되는데 뭔가 모르게 서로 말을 아끼고 있기도 해요. 다툼과 이별이 무서워서 그냥 외면하고 가만히 있기도 하면서 오히려 그런 행동이 이별을 생각하게 하니 좀 답답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조언을 제가 좀 드려보면 연인이 있으신 경우라면 이때 이별수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에. 너무 급박한 결정이나 뭐 혼자만 생각하고 결단해서 이별 통보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상대에게는 좀 당황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말이 될 수 있어서 끝날 때 끝나더라도 의견을 좀 물어보고 대화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 분은 뭐 끝인데 뭐 어떠냐, 그냥 통보하면 그만 아닌가? 예의를 차려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특히 지금 만나고 계신 분과는 어느 정도 쌓아온 서사도 있고 굳이 이기적으로 상처를 주면서 정리해서 좋을 건 없어서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시고 그 안에서 좀 뭐 어쩌면 또 다른 방향성을 볼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 두 분이 이러한 이유는요, 뭔가 계획성 없이 그저 그때그때 즐거움만 추구를 하거나 좀 더 깊은 교류가 되지 않아서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미래를 좀 생각을 한다면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바람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둘은 가치관이 다르다 싶으면 그때 정리해도 늦지 않아요. 5월 이성우는 뭔가 정체기스러운 느낌이 있지만 타의적인 것이 아닌 자의적으로 그렇게 상황을 두는 상태로 보여져서 굳이 막 엄청 뭐 여기서 알을 깨고 나와라, 애쓰고 변화를 해라 라는 말보다는 당장 연애를 하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내 마음 상태를 살펴보면 좋은 달입니다. 굳이 뭐 연애나 이성이 중요하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이럴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다른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시간을 쓰셔도 좋겠죠. 사람들은 연애나 결혼을 좀 당연시 여기기도 하는데요. 사실 연애나 결혼은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월에 금전과 직업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분의 5월 금전과 직업운을 살펴보면 사실 5월에는 지금까지 이번 분이 굉장히 힘들어하던 부분이 드라마틱하게 해결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해요. 어쩌면 이번 분은 앞서 말한 이성이나 연애 관련한 운은 조금은 침체기이고 본인의 노력으로 변화가 좀 필요한 달이라면, 금전적이나 일적인 거는 사실 내가 엄청 애쓰지 않아도 반드시 좋은 변화가 자연스레 오고 외부와 운의 도움으로 크게 해결이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보여집니다. 그렇다라는 건 어쩌면 이런 금전적인 것이나 일적인 것에 대한 걱정이 너무 크고 힘들어서 다른 데는 그동안 신경도 잘 못 쓰고 지내왔을 수 있겠다라는 좀 마음이 드네요. 다행히도 5월에는 정말 이렇게도 해결이 되는구나. 드디어 나에게도 어떤 방향성이 보이게 되고 나아갈 힘을 주는구나. 마치 하늘에서 내 기도를 들어준 듯이 행운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특히나 5월에는요, 이렇게 흘러오는 행운을 꼭 잡으셔야 한다고 하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한다면 떠오르는 구상이나 상품,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절대 그냥 심심하게 지나치지 말고 그것을 바로 계획을 짜고 만들어서 결과물로 만들기 위한 시작을 하셔야 하며, 그것이 지금 이번 분이 힘들어하던 것을 거짓말처럼 해결해 줄 무언가라고 합니다. 또 누군가 도와주거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그것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도움을 받아도 된다고 하거든요. 때론 누군가는 나에게 핵심을 품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겠지만 5월에 도움을 주는 인물은 나에게 좋은 기인이며 순수하고 무언가 크게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도와준다고 해요. 확실히 이전과 다르게 5월에는 좀 먹구름을 뚫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비구름이 지나가고 하늘이 개는 듯한 이미지가 만연하게 떠오르는 달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카드를 한 장 더 뽑아 보았는데요. 신기하게도 펜타클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금전적인 수입이 새로 뚫리고 생기게 되면서 금전적인 상승기가 딱 시작이 되는 달이에요. 특히나 지금까지 침체기였던 사람이라면 더욱 큰 격차로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고, 엄청 침체기는 아니어도 지지부진해서 걱정이 많았던 사람일지라도 새로운 상품이나 아이디어, 그리고 방향성이 떠오르게 되면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추진만 한다면 후회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번 분의 취업과 시험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분의 시험과 취업운을 말씀을 드리면 뭔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5월에 뭔가 새롭게 공부를 하게 되고 시험 준비나 취업 준비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5월 이전에 또는 5월 초반에 하나를 끝내게 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딱히 쉬거나 공백기가 길지 않다고 보여지는 이유는 다른 것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길을 위해서 끝내고 정리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치고 힘들어서 쉬려는 의도의 마무리는 아니고, 이전에는 무언가 해야 해서 억지로 의무감으로 했던 것이 있었다면 5월에는 정말 순수하게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걸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던 시험이라면 여러 개의 시험을 거치셔야 하는데 하나는 잘 마무리를 하고 5월에 새로운 준비를 하시거나, 취업은 퇴사 후 새로운 곳으로 취직이나 이직을 하는 모습이며, 어딘가 이전에 불합격하거나 떨어지셔서 낙심한들 오히려 더 좋은 곳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 취직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 아예 다른 방향성으로 가게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분에게는 뭔가 생소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게 되는 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뭔가 마음이 이끌리는 일이나 공부가 있다면 도전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달이에요. 이처럼 이번 분의 5월은 확실히 본인을 갈고 닦고 금전적으로는 좀 업에 관련한 것, 배움에 관련한 것에서는 굉장히 좋은 운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조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 그 전에 뭔가 잘 안 됐거나 실패 경험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망설이게 된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내시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5월에는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도 하고 용기는 내는데 뭐 그렇다고 그게 쉽게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전처럼 뭐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방향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뭐 하다 말거나 금세 포기하는 흐름은 아니어서 오히려 이전에 잘 안 됐던 경험이 이런 신중함을 낳게 된 거고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일부러 실패도 해보라고 할 정도로 도전하고 시작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고 합니다. 결국 실패도 경험해본 사람만이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오답 노트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단순히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에만 치부해서 나아가지 마시고 그냥 과정 자체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경험해 나가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과거를 잘 마무리하고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 분의 5월 대인관계운을 보겠습니다. 네, 이번 분의 5월 대인관계운은 사실 좀 앞서 말한 이성운과 관련되어서 조금 흥미롭게 보여져요. 다른 것보다도 5월에는 주변 인물 중에 이번 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고, 이번 분과 이전에 한번 인연이 닿았던 인물로 보여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재회 부분에서 떠올린 그 사람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엄청 깊은 관계이기보다는 가볍게 지나갔던 사람일 수 있고, 소개팅을 했던 사람, 잠시 썸을 탔던 사람, 또는 어떤 직장이나 모임에서 만났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5월에 이번 분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름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주변 지인한테 물어보고 아마 좀 염탄도 한 다음에 접근을 해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분이 현재 연인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미리 정보를 수집해서 말을 걸어올 겁니다. 다만 호기심과 관심이 생기고 다시금 연락하고 만나고 싶은 건 있는데 5월에 이 사람이 좀 외로운 마음이 커지기도 해서 연락이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 만남부터 뭔가 섣부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초반부터 사귀기도 전인데 잠자리를 원한다는 게 좀 티가 팍팍 난다든지. 근데 사실상 앞서 말했듯이 이번 분의 이성적인 부분에서는 5월에는 특히 좀 큰 욕심이 없고 정책일 수도 있겠다라고 했듯이 뭐 이번 분이 먼저 노력하는 것까진 아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뭐 그냥 호기심에 심심해서 만나볼 수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분이 사실 크게 사귈 만까지는 없는데 뭐 연애 중일지라도 지금 연인과 관계도 고민이고 솔로라면 더더욱 그냥 한번 뭐 약속이나 잡고 나가볼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솔로인 경우라면 이게 꼭 나쁜 건 아닌데 상대가 섣부른 행동을 할 때는 잘 선을 그으시는 게 좋고요.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달콤한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연락을 하고 잠시 만남을 가져도 최대한 5월에는 서로 친해지고 천천히 가까워지는 것을 추천드리고 6월에는 조금 더 관계에 대한 방향도 결정하시는 편이 좋아요. 너무 급하게만 시작하지 않고 당장 육체적인 욕구나 해소로만 가지 않고 잘 조절만 한다면 성격적으로든 뭐 일적인 거나 미래에 대한 것들은 서로 공유하고 대할 거리가 많다고 하니까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분에게 5월 한 달 그리고 전반적인 조언을 좀 드려보면 조언을 주는 카드에는 좀 신비스러운 백합이 중간에 있어요. 백합의 꽃말은 순결, 충성심,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분의 솔직한 마음이 중요해 보이거든요. 애써 나를 포장하려고 하고 뭐 숨기고 자신만 알고 있다거나 상황의 변화가 무서워서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않고 외면을 하거나 이런 자신과 타인 모두를 속이기보다는 조금 더 진심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편이 좋다고 보여요. 솔직함은 꼭 행동으로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먼저 솔직해지면 자연스레 선택과 결정이 따르게 되며 그에 따라 행동할 의지가 생겨나요. 나의 마음을 외면한 채 행동만 마치 누가 지시하듯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려는 듯한 마음으로 하면 과연 내가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지 어느 순간에는 헷갈리고 후회감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남이나 이별, 도전과 포기,
뭐 어느 하나 꼭 나쁘고 좋은 것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저 이번 분이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고 그에 따라 결정만 한다면 결국 내가 택한 것이기 때문에 후회할 이유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수 있는 내력이 생기는 거죠. 결정부터 하지 말고 나와 대화하고 그리고 연관된 타인과도 대화하는 노력을 하신다면 결과가 그리 나쁘지만은 않을 겁니다. 내가 내어준 마음은 결국 다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럼 이번 분의 앞으로를 응원하면서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의 5월 전반적 운의 흐름을 봐드릴 텐데요. 리딩 순서는 이성운, 솔로이신 경우와 연애 중이신 경우, 그리고 재회운을 봐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금전과 직업운, 그리고 취업과 학업운, 다음은 대인관계운,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성운을 먼저 보겠는데요. 뭔가 5월에는 3번 분께서 바라는 부분, 기대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뭐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도 5월에는 생각들이 좀 많아지기도 해요. 3번 분이 솔로인 경우를 먼저 보면 사실 연애를 분명 하고 싶고 뭐 만나고 싶은 사람이나 이상형까지도 다 좀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 뭐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연애를 하면 뭐 이런 얼굴 느낌과 뭐 키, 피지컬이었으면 좋겠고 성격이나 대화는 이렇게 잘 통했으면 좋겠고 또 나이는 이 정도의 자기 일을 하는 사람 뭐 배울 점이 많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과는 만나면 뭐 이런 데이트도 하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다 라면서 여러 가지 원하는 상황들이 매우 좀 풍부하다라고 합니다. 다만 그런 바라는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연애 정체기인가 보면 그동안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극도로 본인을 지키는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그런 경우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부딪히며 사귀어가는 거는 3번 분에게 엄청난 모험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혼자 상상을 하면서 원하는 기대들은 커지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진전이 좀 없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기대하고 바라는 기준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주변에 만날 사람들은 별로 없어 보이고 다 부족해 보일 수 있겠죠. 너무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 부분도 좀 있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상처받을까봐 새로운 연애를 시작을 못하는 부분과 장점보다는 단점 몇 가지가 상대를 만날 이유나 기대가 낮아져 버리는 것이 연애 정체기의 이유였을 거예요. 그래서 5월달은 사실 이런 답답하고 막힌 듯한 연애운이 새롭게 좀 열리는 달입니다. 이제는 알을 깨고 나오는 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정체기가 꽤 있었던 듯하고 스스로도 더 이상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상상이 아닌 실제로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에게 다가오거나 주변 인물만 살필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주변의 남자나 여자 중 소개해달라거나 나 연애를 하고 싶다 라던가 이렇게 조금 어필을 하게 될 것이며 실제로 생각보다 금방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져요. 한마디로 정체기는 스스로 만든 거지 상황 자체가 여의치 않았던 것은 아니란 사실을 본인이 직접 행동하고 말해보면서 느끼게 되는 시기예요. 이처럼 소개팅, 새로운 인연, 그동안의 정체기에서 벗어나는 느낌의 달입니다. 그리고 3번 분께서 지금 연애를 하는 중이시라면 상대에게 유독 바라는 부분과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질 수 있는 달이라고 합니다. 이전보다 뭔가 나에게 소홀한 것 같다. 연락을 좀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 자주 만나고 싶다든지 또는 이렇게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고 대화를 나누고 싶다든지 전반적으로 좀 물질적인 게 아니라 상호 교류적인 부분, 감정적인 것과 공감을 바라는 부분들에 서운함을 느끼게 될 수 있는 달이에요. 다만 이 시기에는 상대도 상대지만 3번 분도 뭔가 생각이 많아지는 달이라고 했듯이 단순히 상대가 변하거나 관계가 변했다기보다는 3번 분께서 계속 뭔가 주변과 우리 관계를 비교를 한다든지 그 기준으로 오히려 연인에 대한 단점이나 아쉬운 요소만 계속 찾게 되고 우리가 과연 잘 연애를 하고 있는지 계속 판단하게 되는 달이기 때문에
걔는 억지스러운 지적을 하거나 고치기를 바랄 수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을 하면요, 상대가 좀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거나 주변과 비교하기보다는 상대가 나에게 내어주고 해주는 것에 먼저 고마워할 줄 알며 그것에 인정과 칭찬, 보답도 해주면서 보내는 게 별탈 없이 보낼 수 있는 달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연인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 걸 바라진 않는지 한번 상대보다도 나를 돌아보시는 편이 좋아요. 물론 냉정하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요소가 많고 또 뭐 상대가 없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여지는 건 상대가 부족하기보다는 바라는 부분이 많은 쪽이 더 강해 보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괜한 불필요한 트러블로 인해서 더 오래 갈 수 있는 관계가 좀 괜스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히 5월 한 달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회적인 측면에서는 뭐 거의 5월 전까지도 3번분께서 엄청나게 많이 괴로웠고 연락을 뭐 할지 말지 이런 고민들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재회운 상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받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다행인 거는 5월에 이런 마음들이 거의 다 소진돼서 종료될 거예요. 더 이상 상대 때문에 고민하거나 기다리지 않고 선택의 기로에 서지도 않으며 뭐 내가 지금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뭘 하는 거지? 나 스스로는 못 챙기고 이 사람만 뭐 며칠 또는 몇 달간 기다리고 바라봤네? 아, 정신을 차리자.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어쩌면 마음은 아플지라도 제대로 된 현실 지각을 통해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물론 제외적인 부분은 1대1 퍼스널 상담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하지만요. 우선 제너럴로 보았을 때는 더 이상 과거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하지 않게 되고 본인을 먼저 되찾고 정리하시는 편을 권장드리고요. 5월에는 사실 누가 그러라고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레 그런 마음이 들게 될 거예요. 어쩌면 뭐 저의 리딩을 통해 그러실 수도 있겠죠. 괜히 저의 이런 말이 3번분을 고른 당신에게 닿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우주의 메시지를 대신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더 이상 상처 주지도 고통을 주지도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번분의 5월 금전과 직업운을 보겠습니다. 네, 5월의 금전과 직업운을 보면 이 시기에는 3번분에게 큰 결정과 동시에 성장을 하는 달이라고 해요. 금전적으로는 원하던 계약이나 판매가 이뤄지거나 나에게 금전적 부분에 도움을 주고 성사시켜주는 성취의 기운이 가득하고요. 그런 사람이 또 온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사업적인 거라면 그전에는 뭐 판매해보지 못했던 고가의 어떤 상품이 판매된다던가 등록을 한다던가 또는 투자와 시너지가 높아질 다른 동료나 회사와의 동업, 계약을 하게 되는 운이고요. 장기적으로 나에게 단골이 될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는 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라고 할지라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처음 도전한 거나 프로젝트에 큰 인정을 받게 되고 나의 뭐 이후 직급이나 월급, 인센티브 부분에 도움이 될 만한 경우가 생기게 돼요. 이처럼 어떤 식으로든 뭐 타인으로 인해서 금전운이 좀 좋아지고 내가 그전에는 벌지 못한 수입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갑자기 생긴 수입으로 쉽게 뭐 다른 데 지출하는 거는 지양하라고 하거든요. 5월에 갑자기 번만큼 또 갑자기 나갈 수도 있어서 들어오는 건 막지 않아도 나가는 것만 좀 유의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적으로도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나 뭐 직장, 뭐 프리랜서 이것들이 다 유지는 잘 되는데 무엇보다도 성장에 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오던 것은 마무리를 하게 되고 새로운 단계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돼요. 물론 어떤 과정들도 보여지지만 뭔가 아예 출시를 하게 된다든지 또는 시작부터 오래 준비해온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5월에 오픈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선 결과보다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만족감과 쾌감이 있기 때문에 발걸음이 매우 가벼우며 일적으로는 만족감, 성취운이 크기 때문에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도 않아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결과도 같이 가져올 수 있는 달이라서 주변의 반응이나 뭐 또 실질적으로 오는 보상도 괜찮은 겁니다.
5월은 노력한 만큼 얻는 것도 있음과 동시에 조금 숨을 돌리면서 간간히 자신에게 여유와 휴식을 주게 될 거예요. 어차피 3번분 스스로 막 엄청 풀어지지도 않고요. 본인이 하는 일을 좋아해서 포기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가벼운 여행이나 휴식을 취해도 좋은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3번분이 혹시라도 취업이나 시험을 준비 중이시라면 그런 운도 같이 봐드릴게요. 네, 5월의 취업과 시험운은 뭔가 이 과정에서 사람과 좀 관련이 되어 있으며 특히 어떤 감정적인 부분과 경쟁하는 부분에서 바쁜 달이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사실 절대적 평가보다는 상대 평가, 또 합격자들의 수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누군가는 밀치고 들어가고 내가 이겨야 하며 이기기 위해서 좀 물불 안 가리고 행동하고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적당하고 필요한 경쟁, 그리고 나를 피하라는 거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섣불리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함부로 말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의도한 것이 결국 누군가에게 닿게 되며 관계적으로든 실제 일적으로든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다만 3번분이 그러지 않아도 누군가가 3번분을 깎아내린다든지 자신이 더 돋보이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언을 드리면 3번분은 굳이 거기에 반응하거나 똑같이 행동한다든지 복수심을 기반으로 한 언행을 할 경우에도 결국 3번분이 얻게 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이 시기에는 경쟁 과정에서 반응을 최대한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아까 말한 적당한 경쟁 성상에서 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하지만 이럴지라도 결과적인 부분은 사실 이런 평정심만 잘 유지한다면 원샷 원킬로 원하는 것을 금방 취할 수 있다고 해요. 취업이든 시험이든 합격률이나 좋은 소식이 오는 달입니다. 이런 운의 흐름이나 노력에 대한 성취는 좋은데요. 결국 사람으로 인한 이슈만 좀 조심하고 애써 좀 거기에는 눈길을 주지 않는 편이 좋다는 겁니다. 다만 제 말은 다 져주고 소극적으로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방법, 나의 강점을 드러내는 방법 또한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개그우먼 장도연 씨 아시죠? 장도연 씨는 남을 비하하거나 깎아내리지 않고 본인만의 소신으로 개그를 하는데 그 누구 하나 상처받지 않고 모두가 재밌어 하며 결국 오랜 기간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요. 그렇게 했음에도 결국 개인 토크쇼까지 만들어졌듯이 꼭 누군가를 눌러야만, 이겨야만 자신이 잘 되는 것이 아님을 아시고요.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좋은 5월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3번분의 5월 대인관계운을 보겠습니다. 3번분의 5월 대인관계운은 역시나 앞에 좀 경쟁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이어져요. 보시다시피 대인관계적으로는 일적으로는 잘 지내고 협력을 하게 되면서 중요한 인물들과는 잘 지냄과 동시에 경쟁하는 상황도 나타나니까 이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좀 내세우기보다는 이성과 좀 냉철함을 유지해야 하는 달이라고 한 번 더 대인관계운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분이 이전에 일반 사람들, 공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다정함, 배려심, 이타심 또는 예쁜 말투를 써주길 바란다든지 또 그것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느끼거나 상대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상처를 입고 손절을 하면서 멀어지려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아직도 좀 3번분이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독 현재 시기 3번분이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는 환경에는 조금 더 냉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3번분이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관계라든지 뭔가 공적인 환경에서 굳이 감정적인 교류에 너무 많은 걸 바란다기보다 적당히 서로의 바운더리를 지켜주면서 성격적으로 큰 걸 기대하기보다는 중립을 잘 지켜나가면서 나아간다면 오히려 3번분께서 이게 더 편안해 라고 느끼실 수 있고 특히 경쟁이 필요한 곳에서는 괜한 교류가 3번분이 배신당했다고 느끼거나 굳이 마음을 퍼줬다가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의 경험을 통해 얻는 것처럼 이성을 잘 유지하시는 편이 가장 좋은 달이에요. 그렇다고 5월에 3번분이 외롭거나 혼자는 아니거든요. 분명 일이나 공적으로 교류를 하고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과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꾸려나가는 귀인들과 인물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 개인적이고 깊게까지는 아니어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교류하면서 나아간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굳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면서 복수심을 가질 것도 없고요. 평화주의적으로 내 자리와 마음을 잘 보존하면서 흙탕물에 굳이 같이 껴서 물을 흐리는 데 동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손해가 아니고요. 오히려 안 그러는 게 손해가 없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앞서 말한 주요 인물들 외에는 거리를 두시는 걸 권장드려요. 어차피 때가 되면 3번분과 오래 할, 또 마음을 세심하게 나누게 될 꿈꾸는 이상형의 지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조급할 거 없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분에게 5월 한 달, 그리고 전반적인 조언을 드려보면 너무나 신기하게 조언적인 부분에서도 이 뱀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뱀이라는 동물은 어떤 슬픔이나 배신, 질투와 같은 감정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처럼 이성적 운이든 연애적인 부분, 그리고 인간관계적으로도 3번분께서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언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는 실망을 낳고, 사실 원래 그러지 않던 3번분이 유독 5월에만 조금 상대를 세세하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상대의 표정이나 말에 쉽게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과대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냥 저 사람도 나름 이유가 있겠다, 아님 별 생각 없이 무심하게 내뱉은 건데 내가 더 크게 받아들이고 비수처럼 꽂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스스로 좀 관찰해 주세요. 물론 그렇다고 참으라고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가 좀 상처받는다 라고 그냥 간결하게 표현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다만 여기서 더 해석해서 너 나 싫어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나에게 기분 나쁜 거 있느냐, 계속 혼자만의 오해로 불필요한 싸움을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보는 것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게요. 예를 들어서 나 이런 거 좀 상처받았다 정도로만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오히려 왜 그런 걸로 상처를 받냐 라고 하면 이때는 손절을 하셔도 돼요. 너는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 미안하다. 하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니까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정성스레 해명해 준다면 그 사람은 진짜 평생 갈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인간관계에서 작고 큰 부딪힘이 나쁜 것만은 아닌 이유는요,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 없고 그냥 간결한 한마디 정도로 표현하심이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이라면 표현이 조금 서툴러도 의도만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어떤 부분이 조금 거슬렸는지 말해 주어서 앞으로 서로 힘이 되고 계속 나아가는 정도로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럼 3번분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분의 5월 전반적 운의 흐름을 봐드릴 텐데요. 리딩 순서는 이성운, 솔로이신 경우와 연애 중이신 경우, 그리고 재회운을 봐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금전과 직업운, 그리고 취업과 학업운, 다음은 대인관계운,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조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월에 4번분의 이성운을 좀 보면 이때 사실 연애가 막 성사된다를 좀 떠나서요. 그래도 만족스러운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4번분이 솔로인 경우와 연애 중이신 경우를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솔로이신 경우라면 고백이나 대시를 받게 되는 달이거든요. 평소에 4번분도 마음에 좀 어느 정도 둔 사람, 호감이 있었던 사람이거나 모르던 사람이어도요, 이상형에 가깝고 4번분의 취향에 좀 걸맞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5월에 먼저 연락이나 대시, 고백 등을 해오기 때문에 4번분은 굉장히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달이라는 거죠. 혹여나 고백이나 연락을 계속 기다리던 상대가 있다면
이때 그게 이루어져요. 근데 뭔가 독특한 부분이 이달에 그런 바람이 이뤄지니까 당장 연애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는 확정적이지는 않은 달이에요. 흥미롭게도 막상 고백이나 연락을 받은 4번분은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단 뭐 당연히 누군가 먼저 호감을 표하면 기분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런 본능적인 만족감과는 별개로 약간 사람과 상황을 재게 됩니다. 이 사람한테 고백이나 대시, 연락을 받으니까 뭐 좋다, 또는 이상형과 가깝다, 내가 바라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걸 받아주고 더 진전시켜야 할까? 사귈 정도로 괜찮은 사람인지와 동시에 내 상황은 연애를 해도 괜찮은 시기인지 조금 섣부른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감정은 어느 정도 끌리기도 하고 좋지만 스스로 엄청 막 당장 뭐 만나야겠다라는 욕구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겁니다. 이처럼 오케이 사인까지 떨어지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겁니다. 막 몇 달까지 걸리는 건 아닌데 적어도 5월 내에서는 그런 고민이 지속될 거예요. 그리고 호감이 있던 상대였어도 막상 고백을 받으니까 좀 애매해진다든지 4번분이 애초에 상대에게 완전한 확신은 없었다는 거를 좀 알게 되기도 하고 4번분 본인이 혼자서의 삶이 좀 더 안정적인 거, 현실적으로는 연애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것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스스로를 판단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호감을 받으니 아주 만족스러운 달이고 어떻게 진행할지는 4번분의 고민 끝에 선택에 다다르게 되는데 최대한 이성적 판단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연애 쪽으로 가져가고 싶다면 뭐 너무 과하게 뭐 뜸들이거나 애매하게 어장하는 듯한 모습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4번분이 연애 중이신 경우라면요, 이것도 좀 비슷해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들에게 뭐 대시를 받거나 뭐 번호를 물어본다든지, 이성 친구더라도 뭔가 다른 사심을 품고 연락이 온다든지, 유독 4번분의 5월은 연락이나 대시를 많이 받는 달이에요. 사람들이 4번분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연애 중이신 4번분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고, 당연히 뭐 남친, 여친이 있어도 누군가 호감을 표하면 만족감은 당연히 있겠죠. 다른 사람에게 간다던가 이별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데요. 그냥 기분이 좋긴 합니다. 다행히 그런 고백이나 연락으로 흔들려서 지금 만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더 나은 사람이어서 뭐 고민이 된다거나 그러진 않아서 문제는 없어요. 한마디로 자존감이 더 많이 올라가는 달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4번분이 전반적으로 이성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조급하지 않기 때문에 연애 중이시라면 굳이 더 받아주거나 여지를 주지 않고 계속 연애를 유지할 마음이라면 제대로 거절하거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 라고 알려줄 겁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이것을 연인에게 숨기지도 않아요. 다만 연인이 좀 질투하기 바라면서도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마치 나 이런 사람이야. 너의 연인이 이렇게 인기가 많고 이성들에게 대시를 받는다 라는 거를 이런 상황을 통해서 간접 어필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만나는 사람 또한 나를 더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성들과의 경쟁에 지금 연인도 동참하게 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꽤나 질투하고 그런 사람들 다 차단하라 뭐 이런 식으로 좀 통제하려 할 수 있어요. 이때 그냥 5월이 좀 유독 그런 달이니까 굳이 이걸로 다투진 마시고요. 질투하는 연인을 좀 귀엽게 바라봐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뭐 혹시라도 과거 인연이나 재회적인 부분을 보면 재회에서도 굳이 4번분이 먼저 다른 이성에게 다가가거나 호감을 표하는 달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 사람 또한 4번분이 먼저 연락을 한다든지 그리워하는 흐름은 아닙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5월에는 그 부분이 거의 줄어들 거고요. 오히려 5월에는 뭐 과거 사람,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4번분을 굉장히 자주 생각을 하게 되고 보고 싶고 후회하는 마음에 괴로워하는 달이라고 해요. 이전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5월에는 좀 극심해집니다. 그 과거 사람은 5월에 굉장히 힘든 달이라서 4번분에 대한 그리움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냥 겨우겨우 버티는 달이 된다고 해요. 그러나 연락까지 오는 달은 아니에요.
뭐 이후에 6월이나 7월은 또 모르긴 하겠지만 5월 안에는 연락이 먼저 오지는 않고요. 사실 먼저 연락을 하면 사범분께서 뭐 일십보다는 답도 어느 정도 해주고 왜 연락이 왔는지 물어봐 줄 텐데 상대는 어떤 일십이나 차단, 뭐 괜한 더 큰 상처를 다시 들추는 꼴이 될까봐 두려워서 연락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과 이별에 대한 책임이 다 자기한테 있고 자신이 너무 잘못했다고 자책하는 달이라서 염치가 없어서 더 못해요. 이전에는 4번분에게 잘못을 지적했거나 적반하장으로 나왔을지라도 5월에는 오히려 상대가 자책을 할 수밖에 없는 달입니다. 그리고 이별하거나 멀어졌을 때 뭐 상대가 먼저 이별을 말했든 또는 4번분이 붙잡았어도 그러니까 5월 전 적어도 몇 주에서 또는 몇 달은 4번분이 좀 감감무소식 마냥 연락을 갑자기 뚝 끊고 무심하게 지내는 듯한 모습이 보여져서 그 모습에 상대방이 내 예상과 좀 다른데? 라면서 더 타격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뭐 막상 붙잡을 때는 뭐 밀어내다가 연락이 또 안 오니까 아쉽게 되는 참 이상하고 이중적인 사람인 거죠. 아무튼 재회 관련해서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더 자세한 건 개인 상담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5월에 4번분 금전운과 직업운을 보겠습니다. 네, 4번분의 5월 금전과 직업운을 보면 5월 이전부터 오랜 기간 좀 쌓아온 것, 노력해온 것이 5월에 어느 정도 완료와 마무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뭐 또 다른 좋은 금전적인 기회가 오는 달이라고 합니다. 내가 한 만큼 이상으로 행운이 좀 생기고 보상받은과 동시에 끝나고 또 뭔가 찾아다녀야 막 하거나 공백이 있는 게 아니라요. 바로 또 다른 것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것에 좀 자연스럽게 금전적인 행운을 같이 끌어당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 그렇다는 거는 지금 계속 금전을 위해 쌓고 있고 노력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더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사실 4월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요. 좀 임박한 상황이고 또는 5월 달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직전, 곧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사실 4번분의 금전운은 본인이 지금 하는 일에서도 좋은 흐름이며 동시에 금전적인 투자로 불린다거나 하는 부분도 같이 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직장이나 사업 등을 하면서 주식이나 뭐 부동산 투자 또는 뭐 로또를 자주 산다든지 금전적으로 두 가지 이상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5월에는 일적으로도 뭔가 잘 마무리돼서 좋은 보상이 오는데 그냥 약간 행운적인 금전운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풍요로운 달이 될 겁니다. 4번분이 쉽게만 돈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나름의 인내심과 열정이 깊고요. 도전 정신이 다 금전운을 끌어오는 장점이라고 하시거든요. 또 5월에는 금전운이 좋다고 막 자신만을 위해 쓰거나 뭐 너무 안 쓴다든지 인색하기보다는 보답을 잘해주고 귀한 사람에게는 좀 선물을 준다든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아끼지 않음이 좋다고 조언을 주고요. 그 외에도 기부나 뭐 뭔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그걸 도움을 준다면 꼭 돈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먼저 손을 내밀어 준다면 그것도 결국 4번분의 행운으로 다 돌아오게 돼요. 5월에는 나와 타인에게 모두 너그러운 마음과 동시에 좀 뭐 하려고 한 거, 하고 있는 것을 번복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진행하고 끝까지 완수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러한 행운들을 잘 잡고 유지할 수 있는 달이라고 합니다. 또 이때 뭔가 아이디어라든지 내가 새롭게 시작해볼까? 딱 촉이 꽂히는 것이 있으면요. 그 촉이랑 직관력이 맞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달에는 놓치지 않고 시작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아요. 물론 5월에 시작을 안 하면 뭐 그 다음 달이나 나중에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 타이밍이나 시기의 흐름을 파도처럼 잘 타는 것도 좋거든요. 뭐 물론 나중에 시작한다고 무조건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누구든요. 운이라는 거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요. 기회란 본인이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 다 그렇긴 하지만 특히 연애나 재회도 그렇고 금전운도 그렇고 누군가는 나에게 돈을 주어야, 마음을 주어야 생기는 것이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기적인 행운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참고해서 5월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4번 분이 취업이나 시험을 준비 중이시라면 그 운도 봐드리겠습니다. 네, 4번 분의 5월 취업과 시험은 사실 5월에 뭔가 준비하는 것에 하나를 이루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달로 보여지는데요. 취업이라면 취업을 하고 이제는 그 회사의 일원으로 인수인계를 받고 책임감을 부여받게 되면서 또 다른 시작점에 있다고 보여지고 이제는 나의 좀 수입원이 생기고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거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취업하게 되는 곳의 사람들은 다른 곳이나 이전에 있었던 곳에 비해서 마음이 잘 맞고 나이대도 비슷하고 입사 동기들이나 챙겨주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서 적응도 잘 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직을 고민 중이시라면 사실 뭐 이직은 하고 싶지만 혹여나 취업이 안 될까봐 금전적으로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에 쉽게 이직은 못 하는데 계속 염두하면서 어떤 곳으로 나아갈지 언제쯤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게 될지 아니면 뭐 그냥 있는 게 나을까 싶은 좀 양방향적인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이후 이직을 염두에 둔다면 이 시기에는 방향성을 확실히 잡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준비 중이신 경우라면 5월에 시험 합격이나 취득이 이뤄지면서 다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시험이 좀 연달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는 시험을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했으니까 이제는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라면서 또 약간 숙제가 좀 더 남아있는 듯한 달이에요. 다만 여기서 좋은 거는 기존에 좀 5월에 결과가 나올 것이 있다면 그거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고 오히려 앞으로 남은 숙제에 좀 명분이 생기게 되면서 다음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과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만 5월에 좀 유의하셔야 할 점은 너무 조급한 생각과 판단, 결정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 앞서 말했듯이 퇴사를 뭐 갑자기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준비 없이 취업이나 시험을 잘 되기만을 바란다든지 5월에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긍정적이고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집중하다가도 아직 별다른 일이 없음에도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취업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이도저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서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상상하고 부풀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마인드 컨트롤이 좀 중요해 보이네요. 괜한 그런 생각들로 잘 준비하고 나아가던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셔야 하고요. 이때는 취업이나 시험 준비에서 어떤 좀 말실수, 생각하지 않았던 표현과 언어들의 좀 실수를 유의하시면 좋아요. 취업이라면 뭐 자기소개서도 물론 그렇지만 면접에서 뭔가 좀 날카롭거나 무언가 비난이나 비하하는 의도의 말,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시험 자체는 결과가 나쁘진 않은데요. 시험을 위해 예민해지거나 경쟁심, 경계심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 그리고 같은 부분을 나누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관계 부분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4번분의 5월 대인관계운을 보겠습니다. 네, 그럼 4번분의 5월 대인관계운을 보면 여기 카드를 좀 보시면은 여기 카드 두 장은 두 여인이 모두 눈을 좀 가리고 있고요. 한 여인은 칼과 저울을 들었고 한 여인은 칼 두 개를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 또한 주변을 잘 보지 못하고 눈길을 가는 모습이고요. 이처럼 사실 4번분은요, 5월 달에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잘 신경을 못 쓰는 상황일 수 있어요. 주변을 잘 보지 못할 뿐더러 스스로도 본인 의지로도 굳이 주변 사람들을 챙기려고 막 애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주변 사람들과 큰 문제가 일어나거나 시끄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나를 지켜야지, 또 보호를 해야지. 과거 경험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은 별로다, 가까워지고 싶지 않다든지, 또는 손절을 하려는 마음이 든다든지, 냉정하게 조금은 민감하게 사람을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4번분이 막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또는 뭐 기분이 꼭 상해서라기보다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4번분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치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뭐 그때그때 다 손절을 하고 멀리하게 되면 뭐 정작 주변에 사람이 좀 별로 없을 수 있어서 뭐 꼭 친구나 지인이 많을 필요는 없지만요. 4번 분이 뭐 본인이 좀 기대고 싶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혼자 감당하려는 성향도 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4번 분의 5월은 본인 일이나 뭐 학업, 시험 등 자신의 일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거기에 좀 박차가 가해져서 더욱 주변을 둘러보거나 뭐 그래서 약속이나 만남 자체는 좀 줄어들 수 있고 집중할 땐 그래도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가끔 안부나 뭐 고맙다든지 미안하다는 표현 또는 누가 나보고 보자고 했다면 내가 중요한 거 끝내고 이달에 꼭 보자 라든지 어떤 여지라도 좀 둔다면 관계가 잘 유지될 거예요. 무심하면 주변에 소통할 사람이 필요할 땐 정작 외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5월에 유독 자기 집중의 달이기 때문에 굳이 이때 사람들을 많이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뭐 독단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무뚝뚝하고 무심한 것만 유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도 어쨌든 나에게는 좀 집중도가 높아지는 달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분의 5월 한 달, 그리고 전반적인 조언을 좀 드려보면 우선 앞서 쭉 말씀드린 부분에서 4번분의 5월은 특히나 이성 관련한 운에서 사랑이 꽃피우는 시기라고 했듯이 그 부분이 마지막 이런 조언점 흐름 카드에서도 강렬하게 좀 보여져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꽃이라는 건 당장 만개하지 않고요. 이전에는 새싹으로 자라나서 봉우리가 맺어지고 그제서야 만개를 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5월 이전에는 4번분의 이성운이라든지 금전적인 것, 그 외 여러 가지 흐름들이 좀 힘들었을 수 있겠다 싶거든요. 꽃이 만개하고 사랑이 넘치기까지는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것처럼요. 이처럼 화려한 이 카드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면 화려함 또한 마찬가지예요. 뭐 화려한 삶이라든지 화려한 모습, 화려한 물건과 꽃 모두 그 화려함 뒤에는요, 많은 사연과 노고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뤄낸 화려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면 뭔가 그 전에 나를 힘들게 한 만남과 상처들이 있었고, 금전적으로도 내가 한 만큼 돌아온 느낌이 적거나 수입이 줄어서 타격이 왔다든지, 시험이나 취업도 이전에 떨어져서 낙제한 경험들에 좀 절망을 했다든지, 인간관계도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다든지, 이처럼 이전의 경험들로 인한 기억이 좀 만연하고요. 그것이 좀 많이 보상으로 좀 돌아오고 좀 편안하고 만족스럽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달이 5월입니다. 이때는 물론 본인에게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 하고 싶은 대로 휴식을 취해보기도 하면서 감정 표현을 해보아도 좋습니다. 그것이 막 부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허락해주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이성운에서도 고백을 받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호감을 표한다면 너무 뭐 현실적인 것에만 치우치기보다는 그래도 좀 마음을 열고 드는 생각들을 솔직하게 받아들인 다음 행동해도 좋아요. 생각보다 4번분이 걱정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뭐 그렇다 해서 본인 일에 엄청 지장이 있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럼 4번분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5번분의 5월 전반적 운의 흐름을 봐드릴 텐데요. 리딩 순서는 이성운, 솔로이신 경우와 연애 중이신 경우, 그리고 재회운을 봐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금전과 직업운, 그리고 취업과 학업운, 다음은 대인관계운,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5월에 5번분의 이성운을 보면요. 좀 전반적으로 새로운 감정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달이에요. 5번분이 솔로이신 경우와 연애 중이신 경우를 나누어서 말씀드릴 건데, 먼저 솔로이신 경우에는 5월 전에는 연애에 대한 생각이 적었다가 5월에 본인 상황이 좀 여유로워지면서 이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요. 소개팅과 연애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또 그런 여유로운 상황이 되다 보니
이성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를 관심에 두고 있는지, 이 사람과 잘 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 누군가 나에게 연락이 오진 않을지도 궁금해지는 시기인 거죠. 또 이런 여유로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성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나를 관심에 두고 있나? 아니면은 또 잘 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 누군가 나에게 연락이 오진 않을지도 좀 기대하고 궁금해지는 시기예요. 당장 나한테 누군가 대시만 한다면 나는 만나볼 의향이 있다. 오픈 마인드고 개방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연애를 굉장히 하고 싶어지는 달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때 누군가 신호를 보내오거나 나에게 관심 있는 티를 낸다든지, 5번 분 또한 누군가를 마음에 두게 되고 연락을 하고 싶어지고 상호 교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게 될 텐데요. 여기서 좀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사실 5월은 연애를 너무 하고 싶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름 수월한 달이긴 한데요. 연애를 섣불리 급하게 하지는 않아야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이유는요, 5월에 이런 마음이 딱 떠오르면서 들뜨게 되고, 마침 또 그때 호감을 표하든 내가 관심을 갖든 그 어떤 방향으로든 내가 좋고 또 나 좋다고 하니까 무턱대고 다 받아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막 시작된 연락이나 만남, 그리고 교류인데 벌써 할 거 다 해버리거나 연인으로서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 볼 거 다 보는 사이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꼭 스킨십을 떠나서도요, 감정적인 교류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너무 수월하고 연애도 쉬운데 그만큼 금사빠, 금사식이 될 수 있고, 이 사람이 정작 좋은 사람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만한 시간을 갖지 않고, 특히 5월에는 상대의 좋은 부분만 보려고 한다든지 콩깍지가 씌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때 나타나는 이성은요, 나에게 좀 다정하고 솔직해 보여도 은근 숨기고 있는 거나 말하지 않고 자신만 아는 무언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진짜 성격은 시작과 대시, 만남에서 이로운 것만 보여주고 달콤한 말로 5번분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어서, 5번분 또한 상대의 진짜 모습이 다 이런 줄만 알고 또는 사귀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에 일부만 보고 섣불리 관계를 진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꼭 빨리 시작하는 게 나쁘다는 것만은 아닌데요. 왜냐면 뭐 빨리 시작했어도 괜찮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오래 갈 수도 있겠죠. 근데 5월에 나타나는 사람은 조금은 예외이고, 아까 말했다시피 5번분의 감정이 좀 들뜨고 충동적일 수 있겠다. 연애부터 하려고 시간을 갖지 않고 급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이성은요, 연락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5월에는 최대한 가지셔야 하고요. 이성적으로도 썸 정도가 좋고 과도한 진도는 천천히 가지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성을 만날 때 좀 여유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어떤 진 면모를 보고 더 깊은 만남은 그때 정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5번 분이 연애 중이신 경우라면, 이때 사실 연인이 있어도 누군가 5번 분에게 호감을 가진 듯한 느낌을 풍기고 실제로 말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것에 5번 분이 좀 고민을 하게 돼요. 조심스럽지만 이때는 지금 만나고 있는 연인에 대해서 크게 싸우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까진 아니어도, 뭔가 이전보다 뭐 좋아하고 있는지, 서로 계속 만나는 게 맞을지 전보다 권태로운 느낌이 없잖아 있는 듯한데, 나쁘지 않고 뭐 싸우는 것까진 아닌데 이전에 비해서 좀 뜨뜻미지근한 거 아닌지, 설렘에 좀 부족한 듯하다. 연애 초반이나 상대와 내가 좀 더 적극적이고 꽁냥꽁냥 할 때가 그립기도 하다면서, 당장 드러난 문제는 없을지라도 뭔가 자극이 없으니까 심심한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기에 나에게 관심이 있는 듯하고 또 5번 분 또한 궁금해지고 관심이 생기는 이성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일단은 마음속으로요. 그래서 이때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만나던 사람과 정리를 하고 이 사람과 만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 사람도 내가 엄청 잘 알지 못하니까 기존 만나던 사람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이렇게 생각에 좀 잠기게 돼요. 하지만 또 의외로 감정적이기만 하기보다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막 충동적으로 이 사람에게 가고 섣불리 연락을 주고받고 또는 받아주고 기존 사람과 급발진적으로 헤어지거나 환승을 한다던가 그러진 않아요. 근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뭐가 나에게 이로울지 좀 천천히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혼자서 뭔가 잘 모르겠고 결정이 좀 버겁다면 주변에 연애 상담이나 조언자를 구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게 될 것이에요. 이 시기에는요, 오버분 스스로 마음이 뭘 원하는지 세심하게 파악해 봐야 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재회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회를 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도 재회를 하면 더 상처받고 두려운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5번 분이 좀 힘들지라도요, 5월에는 스스로 좀 그래, 헤어지는 게 맞았지. 이 사람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지금 오히려 헤어진 후가 나은 듯 하다. 물론 아직 말끔히 상처가 아물거나 다 잊어버린 건 아니지만 그건 그만큼 상처가 컸기 때문에 기억이 강하게 있는 거지. 겉으로 보면 내 상황은 더 나아진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좀 이제 머리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만날 때든 재회를 계속 갈구할 때이든 5번 분은요, 본인이 많이 힘들고 좀 피폐했으며 상대가 계속 5번 분을 좀 힘들게 했을 겁니다. 또 상대가 금세 이성이 생겼거나 환승을 했다든지 다른 이성 문제들, 지금 연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 때문이라도 어떤 배신감, 아픈 감정이 커졌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을 정리하는 쪽이 나에게는 굉장히 나은 방향이다라고 깨닫게 되는 달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말했듯이요, 이성운이 있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이 아니어도 연애나 썸을 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지고요. 정리되면서 다른 이성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말한 부분과 같이 연결을 했을 때 이성을 보는 눈이 조금은 내려가고 겉모습이나 나한테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 그것만 급하게 생각하고 만날 수 있어서 굳이 전 사람을 정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급하게 빠르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5월은 이성우는 가득하나 안목을 좀 키워야 하고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면서 데이트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번 분의 5월 금전과 직업운을 보겠습니다. 네, 5월의 5번 분의 금전과 직업운은 확실히 좀 5번 분이 씨를 뿌리는 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동시에 좀 인내심이 필요한 달이기도 해요. 이때 5번 분은 사실 금전적인 것을 좀 돌려받기보다도 내가 무언가 하기 위해 지출과 투자를 하기도 하고 꽤나 여러 곳에, 많은 곳에 지출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다 자신의 일을 위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 합니다. 근데 이때 좀 급하게 서둘러서 지출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속도를 늦춰도 되는 달이에요. 한마디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에 대한 지출을 하기에는 너무 좋은 달인데, 원래는 한두 개 정도 또는 많아도 세네 개 정도의 지출할 것을 막 불리고 파생되고 하면서 두 배, 세 배로 지출을 하고 그만큼 빠르게 뭔가 이루고 처리하려는 좀 급급한 마음 때문일 수 있는데요. 이때 투자한 것은 반드시 돌아오긴 하는데 급하게 막 파생돼서 많이 지출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또 5번 분은 금전적인 부분, 일적으로 본인의 글이나 말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인데, 그거는 내 말 한마디에 무언가 좌지우지 될 수 있고 나의 온기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표현은 좋은데 뭔가 섣부르게 말부터 나온다든지, 내가 조급하다 보니 말이 너무 많아지고 장황해진다든지, 대화보다는 내 의견을 상대한테 전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는지, 이게 금전적인 거든 일적인 것이든 결국 사람이 맞은편에 있고 호감을 사야 하는 것과 다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언행을 적절히 절제하면서 그 대신 정확한 표현과 원하는 표현은 전달을 하되 주변을 살피고 상대방의 입장도 좀 고려하면서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을 적당히 아껴야 금전운과 어분도 같이 끌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급한 지출과 언행은 후회가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요. 다만 혹여나 그런 상황이
제 조언대로 했는데도 막상 일어나 버린다면 그냥 뭐 이미 진행됐거나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을 너무 또 거기에 계속 매달리고 아쉬움에 지금 현재 본인이 해야 하고 나아갈 것들을 잊고 있다면 그냥 좀 잊고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굳이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어도 어차피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이미 나타난 거니까 밑거름 삼아서 좀 성찰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사실 5월에 그런 유의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때는 본인의 어떤 재능과 강점들, 아이디어는 많이 떠오릅니다. 앞서 말했듯 하고 싶은 게 굉장히 좀 많아지는 달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많이 하고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내가 정말 괜찮은 선택한 몇 가지들이 나와 정말 잘 맞기도 하고요. 나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이 오게 될 중요한 선택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 선택하는 것들에서 이것이 뭐가 복덩이고 무엇이 복덩이 행세를 하는 가짜 복덩이인지 지출하고 어떤 결정을 딱 하기 전에 한 번 더 좀 살펴보고 분석해 본 다음 시작하시면 좋아요. 힌트를 드리자면 그거는 5번 분이 이미 많이 갖고 있던 재능과 실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서 억지로 하거나 누가 이거 해야 한다 막 좋다고 해서 그 트렌드나 조언을 너무 따라가기보다는 정말 본인이 흥미롭게 할 수 있는 거고 내 발행과 어떤 촉을, 직관력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시고 양자택일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5번 분이 뭐 취업이나 시험들을 준비 중이신 경우라면 그 운도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네, 5번 분의 5월 취업과 시험운을 말씀드리면 이 달에는 전반적으로 정신이 좀 번뜩이고 현실을 파악하게 되는 달입니다. 사실 5월에는 육체적으로 조금은 지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동안 준비한 것들이나 내가 소진한 것들이 체력적으로는 회복이 많이 필요할 수 있지만 신기하게도 5번 분의 어떤 마인드나 정신적인 부분은 오히려 좀 명확해지고 명료해지는 달이에요. 5월 이전까지 5번 분이 뭔가 설렁설렁 해왔거나 하기 싫다든지 억지로 하는 느낌 또는 집중이 안 되고 뭐 내 목표나 좀 바람이 흐려져 왔다면 5월에는 이 부분에 먼지를 좀 쓸어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며 원하는 것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해답이 딱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든 뭐 체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로 인한 뭐 권태감, 포기하고 싶은 마음, 또한 실제로 내려두는 상황은 관련이 전혀 없는 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등산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는 정상으로 갈수록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숨이 차고 걸음은 좀 느려질지라도 결국에는 정상까지 향해 가며 올라가서 성취감을 맛보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한숨 돌리게 되듯이 이런 상황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전에 뭔가 저조한 마음이 있었다면요. 다시 상승기로 좀 올라가게 되는 달이고 열정을 갖게 되니까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것은 앞서 말했듯이 내 기준이 명확히 생기고 너무 감정적인 것들이나 뭐 예를 들어 인간관계나 어떤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들에서도 분리가 되어서 휘둘리던 것들에서 좀 그거를 다 벗겨내기 시작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5번 분이 지금은 그런 것들에 내 시간을 굳이 뺏기고 싶지 않다.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나를 가장 챙기도록 하자.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누굴 신경 쓰고 감정을 쓸까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잘 유지되던 사람들을 굳이 밀어내고 내칠 것 없는데 예를 들어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과 환경은 가감히 보내주고 정리해도 좋아요. 그것을 권장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로소 취업이든 시험이든 내 앞날과 그 결과에 대한 희망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당장 5월에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일지라도요. 5월 또는 그 이후에 좋은 결과로까지 닿게 될 겁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내 정신력과 마음을 기준 삼아서 냉정하게 나아가는 태도를 유지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잘 노력해왔고 유지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주면서
낙심하던 마음을 같이 끌어와 주시고 남보다도 우선 자신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아무튼 5월에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도 마음을 다잡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이 와중에 좀 건강관리나 적당한 휴식은 취하면서 컨디션도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5번분의 5월 대인관계 오늘 보겠습니다. 내적으로는 5번분이 뭔가 다시 연락을 해볼까, 잘 지내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한동안 연락을 안 하고 끊겼던 사람, 서먹해진 사람, 이런 누군가가 좀 떠오르게 되는 달인데요. 특히나 이 사람은 뭔가 추억이 깊고 좋았던 기억들이 다시금 종종 떠오르고, 뭔가 서먹해졌다면 그 또한 좀 아쉬운 부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건 없는지 생각을 하게 되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굳이 다시금 행동하거나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까지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미 지나간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긴 했을 테니까 가끔 그립고 생각은 나지만 비슷한 부분이 또 반복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도 난데 상대를 위해서라도 좀 조심스럽기도 하거든요. 상대가 내가 다시 연락한다고 좀 좋아할까? 그 부분도 확신이 없고요. 배려하는 마음에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사실 5번분의 5월은 새로운 친구나 연락하는 지인이 생길 수 있는 달이어서 과거 사람은 생각은 날지라도 다시 돌아가는 쪽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귀인을 만나는 쪽에 좀 더 힘이 실려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 동성 모두 포함이고요. 내가 뭔가 새로 닿는 환경에서 친해지는 사람이에요. 기존 지인들도 나쁘지 않게 유지는 되는데 새로운 지인이 생긴다라는 부분이 더 강해지는 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게 되는 이성은 뭔가 다른 쪽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급하게 나타나진 않아서 아까 앞에서 이성운에서 급하게 만나게 되는 사람은 아닌 듯 합니다. 뭔가 천천히 공적인 교류를 하다가 친해지고 호감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미리 참고해 주시면 앞으로 관계 발전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그리운 인물이 분명 있지만 결국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점과 기존 지인보다는 새로운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환경에서 생각보다 오래 알아갈 사람들을 만난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것에 집중하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분에게 5월 한 달, 그리고 전반적인 조언을 드려볼 건데요. 앞서 쭉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에는 뭔가 정신적으로 안정감이 다시금 되찾아지는 시기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를 위한 선택에도 명료한 정신력이 깃들게 되며 이전에는 뭔가 좀 혼란스럽고 내 마음도 나 스스로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과 상황에 따라 여유가 없다라는 마음도 꽤나 이전에는 가져왔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상황 자체가 막 개선되는 결과 자체가 빠르게 나오진 않아도요. 마음의 안정이 우선적으로 찾아오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실제 상황 또한 다음 순서로 좀 나아지게 돼요. 물론 제가 말했듯이 이때 이런 정신적인 안정감이 찾아오면서 괜찮겠지 싶은 마음에 섣부른 만남과 섣부른 지출은 유의하시라고 했지만 그 부분 외에는 아주 평온한 달이 될 거예요. 그만큼 이전에 5번분이 좀 힘드셨다면 더 대비적이게 느껴지는 달입니다. 물론 상황 자체가 크게 안 바뀌었는데 왜 평안하다는 걸까 좀 의아하실 수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상황이 5번분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전에는 과도하게 5번분이 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유는 다양할 거예요. 내 체력이 못 받쳐주면 또는 집중력이 흐려졌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고 없이 연달아 좀 문제가 발생을 했거나 그런 좀 견뎌낼 만한 여력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여유롭고 평온한 사람들이 과연 편안한 상황만 나타나고 그런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상황은 또 이랬다 저랬다 바뀔 테니까요. 한마디로
여기서 저는 평정심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외부 환경이 나를 막 엎치락 뒤치락 혼란스럽게 할 시기를 좀 지나서 5월, 그리고 이때부터 좀 점점 이후에는 조금 더 강인한 평정심, 그런 마음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5번 분이 너무 외부 상황과 사람에 쉽게 영향을 받았다면 점차 흔들리지 않는 내성과 내력이 생기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마음의 내실을 먼저 기반으로 상황도 자연스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5번 분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